데이터 왕 대 데이터 변태. 누가 왕이고 누가 변태인 거죠? 모르지. 그 박의원님 느낌은 뭐예요? 김현순이 누가 더 왕이냐? 아니 그 누가 누가 더 왕이고 누가 변태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약간 변태죠. 그렇죠. 아니 우리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진짜 내가 놀란 적이 한 번 있다. 네. 우리 저기 부버즈한테 XG 값을 얘기하다가 어떻게 터질 수가 있냐. 웃는다. 자기 혼자 있잖아. 아 세상에 XG 값 보세요. 막. 나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야 뭐 제가 뭐.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이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걸 이제 기록을 다 찾았을 때 그게 네. 진짜 맞았을 때 그 쾌감 같은 거. 드록바가 아스날한테 유난히 강한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그걸 모든 기록들을 그때는 그래서 ESPN에서 사커넷에서 다 봤어야 되거든요. 사커넷. 많이 그래서 봤지, 많이 그때 봤지. 그 기록들을 다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체크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하면서 그때 되게 쾌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럼 그게 감이 착각이 아니었구나. 사실이었구나.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되는구나. 이거 나 오늘 이거 어떻게 진행하지? 일단 평상시에 네. 일단 10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버드와 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저는 뭐 일단 시버드님은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국내 취재하고 하시는 분으로 진짜 시버드 열심히는 한다. 아니 10버드님은 그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취재를 진짜 다 다니고 많이 다니지. 그 사람들은 진짜 취재 다니고 이러면서 진짜 힘들게 쓰는 거거든요. 똥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똥 빠지- 경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쓰는 네. 게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현실이거든요. 예. 자 이제 굴절돼서 그래서 저렇게 나가는 거죠. 부버지 10버드는 기자하지 마라. 아닌데 뭐 쪼는 평가 없음. 쪼님도 에이전트 무평가. 아니요 에이전트 잘하시죠. 예. 에이전트 일 잘하신다. 그리고 방송도 굉장히 잘하죠. 아. 재밌게 잘하는데 야 축구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은 방송-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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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기 힘들다. 아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쪼에 대해서? 저요? 방송 방송 천재다. 천재다. 네. 방송 진짜 잘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축구 관련 안 하셨으면 어. 더 예능적으로 갈 수 있다. 잘못 선택했다 축구를. 잘못했네. 그 그릇을 담기엔 축구가 너무 작아요. 아니 두 분이 은근히 이렇게 해서 아니야. 뒤통수를 아니야. 딱 하시지 매기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아까 10버드는 그 일을 못하긴 하는데 바빠서 그래요. 이렇게 요약이 되고 아니. 쪼는 다른 거 하는 게 좋았어요. 이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자 마지막 토론입니다. 자 이제 챔스 누가 갈지도. 네, 챔스 누가 갈지. 예. 여기 이제 토트넘과 아스날 싸움 그쵸. 아닙니까? 지금 이 순위 싸움을 좀 보자면 여기도 붙어 있어요. 2점 차로 붙어 있습니다. 네. 아스날이 63점, 토트넘이 61점. 61점. 그리고 이제 뭐 4경기씩 남겨놨으니까 여기도 굉장히 한 경기 이내로 좁혀 싸우고 있는데 네. 자 누구부터 이거는 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건 뭐 또 제가 먼저 하는 게 아하, 맞죠. 네네. 예. 왜냐면 제가 앞서는 팀을 하기 때문에 아스날이요. 아스날 네. 유리하다. 네. 일단 저는 이거는 리버풀이 토트넘을 이긴다라고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아스날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리버풀이 이거 토트넘한테 이기면은 이미 승점이 5점 차가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북런던 더비 맞대결에서 이기더라도 승점이 뒤집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죠. 북런던 더비 때 아스날이 상당히 풀기가 쉽죠. 왜냐면은 아스날의 지금 문제는 결국은 공격수들이 골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수비수들이 골을 넣는 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은 토트넘전을 비기기만 해도 그러면 그 승점 그대로 가져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뒤집기가 진짜 힘들게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저는 토트넘이 리버풀전에 지면은 이거는 진짜 4위 경쟁이 사실상 끝이라고 봐요. 이번 주말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예. 자 이제 패너님 차례인데 패너님 너무 가시밭길을 가시네요.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다. 저는 근데 제가 그렇게 먼저 정하지 않았어요. 팬님한테 정해달라고 했어요. 자, 좋습니다. 일단, 지금 챔스 싸움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스날이 이제 좀 유리하지 않겠냐. 그거는 네. 아무래도 토트넘이 주말에 리버풀과의 맞대결이 있어서 네. 그렇다. 예.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 예. 네네. 자, 한 번씩 패주세요. 너무 한꺼번에 패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두 팀도 우승 경쟁처럼 누가 미끄러지냐, 미끄러지지 않느냐. 일단 시작할 때 뭐 토트넘이 확실히 유리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잖아요. 토트넘도 물론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니까 일정만 딱 비교해봐도 예. 토트넘은 리버풀, 아스날, 번리 노리치고 네네. 아스날은 리즈, 토트넘, 뉴캐슬, 에버튼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일단 토트넘 자체는 리버풀과 아스날을 연달아 만나니까
분명 일정상의 불리함이 있죠. 여기 일정상에 플러스 하나 더 할게요. 네. 번리하고 경기도 일단 번리가 그쵸. 감독 바꾸고 3승 1무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이틀 만에 경기가 있어요. 번리전이. 맞아. 번리전이 이틀 만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지칠 뿐 아니라 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경기가 12시 경기예요. 번리전이. 네. 번리전이 12시 경기거든요. 낮 경기예요. 낮 경기. 네. 우리 흥민이 숨쉬게 해줘. 토트넘이 최근 낮 경기 5경기에서 1승 4패예요. 무슨 낮 경기 데이터까지 찾아와. 결과를 얘기를 드리자면요. 힘들어 죽겠네. 아니 무슨 점심 경기 무슨 승패까지 찾아와야 데이터를. 웨스트햄전 1대 2패, 리즈전 1대 3패, 펠리스전 0대 3패, 리즈전 4대 0승, 그리고 브라이튼전 0대 1패. 저희가 가장 최근에 봤던 아무것도 못했던 경기. 토트넘은 낮저 밤입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최근 와서. 토트넘은 낮저 밤이다. 그런데 아니 이거는 그냥 통계로 그냥 얘기를 한 거지만은 네. 저는 그거보다도 아스날전이 있고 번리전까지가 이틀밖에 안 된다는 게 아하. 이게 너무 안 좋아요. 아하. 번리가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팀인데 아하. 하필이면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금 안 좋게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네. 이거 토트넘 낮저 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적이다. 우리 손흥민은 낮저밤이 아니다. 아니다. 예. 손흥민은 낮이 밤이다. 낮이 밤이다. 예. 저 토론이 좀 다른 데로 빨리 갔는데. 동료들이 안 받쳐주잖아요. 예. 아니 그게 결국에 딱 일정 보면 누가 미끄러지느냐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해보면 일단 토트넘은 일단 지고 있으니까 좀 가정이 들어가야 돼요. 리버풀전 일단 진다고 생각하고 일단 진다고 생각하고 아스날전에서 이긴다고 생각할게요. 분노던 더비 때.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승점을 하나 따라가는 거잖아요. 한 번. 근데 리버풀을 져버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아스날의 일정을 한번 보면 아스날. 네. 아스날이 리즈, 토트넘, 뉴캐슬, 에버튼인데 아스날이 강등권 경쟁에 지금 미쳐 있는 팀들을 두 번 만나요. 원래 리즈와 에버튼. 마지막엔 생존 싸움하는 팀들이 진짜 이 악물고 싸우는 게 있으니까 살아남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리즈가 17위, 에버튼이 18위거든요. 그 두 팀이 따닥 붙어 있어서 이 두 팀이 한 경기 차이로 아마 강등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또 리버풀은 우승 경쟁하는 팀, 번리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잔류권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데다가 거기다가 제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뉴캐슬이 지금 현재 좀 강약 약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다가 그러니까 또 맞대결 전적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스날이 리즈 상대로 최근 공식 대회 3연승 포함해가지고 2003년 그 2대3 패배 이후 19년 동안 11경기에서 9승 2무 무패 행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리즈가 감독 교체 후 잘 나가긴 했는데 주말 맨시티전에 0대4 대패를 당한 거라든가 레스터전에 패한 것처럼 여기도 강약 약강이에요. 조금. 오늘 좀 많이 쓰시네요. 피장파장. 예. 그리고 토트넘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제가 그런데 토트넘전은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무승부만해도 성공하는 경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짜기가 일단 너무 편한데다가요. 뉴캐슬 상대로도 어쨌건 간에 아스날이 굉장히 강해요. 최근 공식 대회 8연승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케이. 데이터는 아르테타 감독도 6전 전승이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아스날에게 유리하게 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아스날은 넘어져야 뒤집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게 넘어질 정도의 차이가 없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려면 아스날의 좀 경기력이나 뭔가 전술적으로 문제가 얼마나 있나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력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저는 토트넘보다 아스날이 이 시즌 막판에 뭔가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특히나 마지막 일정에서는 결정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를 그렇죠.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런 한 방이 뭔가 그렇죠. 좌우하죠. 마치 맨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전처럼 그 맨시티가 그릴리시가 그 빈 골대에 하나만 넣었어도 그렇죠. 이 결과는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스날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격수가 없다. 그렇죠. 라카제트가 네. 그만큼 못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라카제트가 잘 못하니까 은케티아가 나왔어요. 근데 은케티아가 잘했던 반짝했던 경기가 있죠? 첼시전. 있죠.
근데 그 경기 이후에 그렇게 또 막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거나 이런 우리 것들도 아니었어요. 구지심 있잖아요. 네. 군어. 그 은큐티가 되게 잘한 날. 네. 와 은큐티가 잘하네 그랬더니 끝났어 이제. 야, 근데 반짝이에요. 끝발 떨어졌다. 금방. 저는 그래도 웨스트햄전에서 은케티아가 일정 부분 희망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그 경기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슈팅들이 날카로웠고 심지어 파비안스키가 핑거팁 세이브를 2번이나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좀 0점이 맞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은케티아가. 경기력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좌우될 정도로? 특히 지금 딱 웨스트햄전이 그런 건데 결국 은케티아가 왔던 기회들을 못 살리니까 웨스트햄에게 오히려 경기력이 밀렸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공격수들이 득점을 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득점이 아니라 결국엔 세트피스에서 승부를 봤어요. 센터백 둘이서 골랐죠. 특히나 홀딩의 그 우연치 않은 투입 있잖아요. 베나이트가 부상당하면서 홀딩이 투입되는데 홀딩을 활용한 세트피스 전략이 그때 또 맞아떨어지면서 두 골이 또 나왔어요. 홀딩 머리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공격수가 득점하지 못하면서 수비수가 그 경기를 가져온 경기였는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남은 경기는 분명히 은케티아나 라카제트 둘 중 하나가 나올 텐데 득점력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반면에 토트넘은 손흥민이나 케인 이 확실한 리그에서도 확실한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부 상황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승부 상황에서 승리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뭔가 더 에너지가 있다. 좋습니다. 지금 아까 아스날 경기력을 얘기를 하면서 공격 쪽의 이야기를 좀 했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없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하지만 반면에 토트넘은 확실히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공격수들이 있지 않냐. 네.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까요? 토트넘 경기력에 대한 반론. 토트넘도 솔직히 말하면 뭐 윙백들의 문제들은 당연히 있는 건 똑같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결국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토트넘이 리버풀전에 지게 되면은 결국 승점 5점 차가 나게 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아스날은 솔직히 말하면은 남은 경기에서 한 1승만 거둬도 되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솔직히 그렇게 그가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래저래 쉬워져요. 아스날은 그가 일정 운영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진다는 거죠. 반면에 토트넘은 예. 5점 차가 많이 벌어진다면 네. 그러면 이제 지키거나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나가서 승점 3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전술에 부담감이 걸리는 거지. 원래 콘테 감독의 자기의 전술적 색깔하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스날의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의 결정력 부족 문제가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승점 관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점 관리를 하려면 실점을 안 해야 되잖아요. 어허. 근데 토트넘보다 더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는 팀이 아스날이다. 부상자도 왜냐면 좀 있고. 가장 큰 구멍 타바레스가 있다. 에메르손과 타바레스 아니. 대결을 할까요? 에메르송보다 타바레스가 훨씬 더 구멍이다. 왜냐? 타바레스는 직접적으로 실점에 관여하는 빈도가 최근에 미친 듯이 많아요. 맞아. 맨유전 보면 걔네 둘 왜 이렇게 못해? 맨유전에 2골 실점할 때도 호날두 놓친 거 타바레스였고 PK 내준 거 타바레스였잖아요. 그리고 웨스트햄전에도 타바레스가 계속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못 막다가 거기서 또 실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토론이 뭐, 되네. 지금 많은 분들 반론도 잘한다는데 아니, 저도 들으면서 그냥 사실 저희가 저 이면지 이거 베텐 이면지거든요. 비참 이면지 다 보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저 이면지 좀 달라고 토론할 때 이렇게 메모하려고. 와, 진짜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즉흥적으로 저도 좀 물어보는 건데 이게 토론을 주고받네 이거를. 근데 또 여기서는 이제 아스날은 그렇게도 가능하죠. 이제 토미야스가 복귀했기 때문에 토미야스 훈련에도 제대로 참가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주말 경기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세드릭을 왼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있는 거죠. 세드릭이 세드릭도 왼쪽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거기다. 세드릭이 나와서 세세뇽과 에메르송 지금 누가 더 똥대똥이냐? 갑자기 누가 더 똥대똥이냐 하러 갔어 지금.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세세뇽과 타바레스, 세세뇽과 세드릭, 약간 이렇게. 왜 토미야스는 확실하게 위에 서 있는 거니까. 윙백들이 다 부상을 당해서 결국 에메르송하고 세세뇽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네. 토트넘은.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네. 처음에 일정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네. 그러면서 리스크를 한번 얘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자, 그거 말고 좀 이 둘의 토트넘과 아스날의 챔스 경쟁의 또 다른 어떤 뭐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요 포인트는 하나 좀 걸린다든지 뭐 실수. 실수. 실수가 사실 좀
이런 좀 중요한 시기에서 하나 나오면 그렇죠. 그 선수가 완전히 집중포와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역사와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죠. 그렇죠. 어. 근데 최근에 아스날에 아주 불안불안한 선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위치인데 불안불안한 선수. 램스데일. 지난번에 선방을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처음에 영입해 와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후반기는 잘 안 나온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요리스도 불안불안하죠. 뭔가 발밑을 사용할 때. 근데 요리스는 자기가 못하는 걸 알아요. 발밑을 단정히 알아서 그렇지. 오면은 그렇지. 그냥 실모발. 무지성 걷어내기. 일단 빵. 근데 램스데일은 자기가 볼을 잘 다루는 걸 또 알아요. 자신감이 있어. 그래서 땅볼로 직선적인 패스를 할 때가 많아요. 그 장면 낮은 많이 봤다. 패스. 근래 네. 많이 봤다. 근데 심지어는 공격수들이 앞에 있는데 자기가 미드필더처럼 그 사이로 패스를 주려고요. 사이 패스. 근데 그 패스가 최근에 걸리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맨유전에도 한번 사고 칠 뻔했죠. 맞아. 한번 끊겨서. 맞아.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램스데일의 롱킥 같은 게 왜 유명하냐면 낮고 빠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낮고 빠른 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되면 아주 날카로운 패스가 되지만 빠르고 강력한 롱패스가 되지만 그게 정확도가 안 좋아지면 바로 끊겨서 역습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단점이 된다. 그렇죠. 근데 램스데일이 최근에 불안하기 때문에 램스데일이 뭔가 실수를 한번 할 것 같긴 해요. 남은 4경기 동안. 그건 이제 변수다 정도. 그 변수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실시간으로는 네. 사카를 얘기를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사카. 아니 그러니까 전 뭐 일단 당연히 제가 여기도 질문이 오셨는데 리버풀한테 진다는 걸 전제에 깔고 가시는 거네요 하셨는데 예. 그거 아까 이미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리버풀한테 진다로 제가 정했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긴다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네. 그냥 저는 이제 방송이랑 상관없이 그 맞대결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아스날의 리스크를 조금 얘기를 할게요. 아스날의 리스크가 있는 건 맞거든요. 뭐냐면은 램스데일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램스데일 실수에서 실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맞아요. 아스날이. 실수가 안 나. 실점이 네. 없어. 없긴 한 없어요. 번도 없었어요. 야, 이걸 또 되게 받아서 신기해요. 토론을 하네. 아니 근데 어쨌건 간에 그거 말고 찾아봤어, 아니 사실. 왜냐면은 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 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형도 좀 이상해. 아니, 근데- 나도 선택적인 네. 소비를 한 거야. 아니 근데 찾아보니까 실점을 한 건 없어. 아니 잡아. 네, 알았어. 실점한 게 아는데 이런 거잖아. 없거든요. 아니 그 분명히 우리도 경기를 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부패였나 메뉴 전기 부패가 못 네네네. 넣나 잘랐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미스가 좀 많다 정도로 사람들은 끝나. 이걸 둘 다 찾아본 거야. 미스를 해서 실점으로 이어진 게 몇 그쵸. 개나 있나. 그거 말할 때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아스날도 어쨌건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아스날이 리스크를 왜냐면 여기서 사카를 얘기하셔서 그런데 지금 사카하고 토미야스하고 정상적인 폼이 아니에요. 둘 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부상을 안고 뛰고 있대요. 근데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뛰게 하는 건데 그러다가 만약에 부상이라도 발생을 하면은 위험한 거죠. 그리고 스미스로우도 지금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면서 뛰게 하거든요. 맞아요, 스미스로우를 맞아요. 계속 못 뛰게 하는 게 맞아. 스미스로우도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세 명이 만약에 부상이 안 터지고 이번 시즌을 끝내면은 괜찮은데 부상이 터지면은 그러면은 아스날도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새 사카가 자카 말고요. 사카가 자꾸 경기 후반에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으로 소하거나 나가는 장면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예.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다 해서 예. 사카, 스미슬로우, 도미아스.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를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그가 아스날이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유리한 상황에서 토트넘 북런던 더비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아스날이 토트넘한테 약했어요. 연달아서 패했었거든요. 예, 그런 것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런 맞대결 전적에서 우위를 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북런던 더비에서 승리한다면은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은 오는 거죠. 물론 여전히 무승부만 해도 되는 팀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그걸 이겨낸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마지막에 네. 결국 예. 자, 그래서 뭐 진통제를 맞고 뛴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뒤집어서 아스날의 리스크를 좀 얘기를 했으니까 토트넘의 리스크. 토트넘의 리스크도 사실 많죠. 윙백. 좌우 윙백에 아니 한두 개만 얘기해요. 네. 뭘 또 많다고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토트넘은 미끄러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미끄러지는 게 사실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아스날이 미끄러지는 게. 그렇죠. 예. 토트넘도 미끄러질 만한 경기가 리버풀, 아스날 요 제외하고 이 두 팀 제외하고 벌리전이 남아 있죠. 예. 근데 토트넘은 오히려 리버풀과 아스날전에는 선전을 하고
벌리전에 말아먹을 가능성이 예. 아주 높다. 그러니까 아, 번리하고 죄송한데요.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면서 예. 어디 가실 생각을? 아니, 예, 예. 그냥 번리하고 너무 뭐 추우신가?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도 어쨌건 간에 졌었고요. 네. 그리고 또 콘테 감독이 번리가 상대로 2승 1무 2패예요. 그러니까 번리라는 팀을 생각하면 콘테 감독은 첼시 토트넘이잖아요. 그거 치고는 좀 고전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전술 자체가 조금 번리 같은 팀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상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결론 내립시다. 자 그러면 네. 두 분은 솔직하게 결론을 솔직하게 내주세요. 아 네. 자 이번 시즌 누가 4위를 차지해서 챔스를 다음 시즌 갈지 그게 아스날일지 토트넘일지. 네. 자 지금까지 뭐 근거나 혹은 뭐 리스크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예. 아우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네. 야 이런 토론 나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될 것 같아. 예. 아니 괜찮네. 재밌는데? 네. 이거 지금 많은 분들에게 또 라이브로 아니 고정 코너로 해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둘이 한 번 했었잖아요. 둘이 할 때는 계속 이렇게 말 계속 하니까 뭔가 말만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뭔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제가 진행을 되게 잘해요 아. 생각보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하나 둘 셋 할게 동시에 일단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네. 예.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스날과 토트넘 중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어느 팀이 갈지. 자 페노와 부버지 선택은 하나 둘 셋. 아스날. 뭐? 아스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날. 두 팀 다. 가능성이 높다. 아스날. 그러니까 유리한 건 아스날이다. 양심적으로 너 그러니까- 돈 어디다 걸래? 어. 하면 나는 아스날에 걸고 싶다. 야, 그런데 소신 발언. 네. 소신 발언. 좀 양상이 달라요. 맨시티하고 리버풀은 누가 미끄러지냐의 싸움이거든요. 누가 사실상 안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은 팀들인 거고요. 1위 다툼은 토트넘하고 아스날은 누가 덜 미끄러지냐의 싸움이에요. 그쵸. 네. 너무 너무 확인 사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근데 그냥 응원만 토트넘하자 이런 네.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우승 싸움보다는 그래도 4위 싸움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예. 그래요? 아, 오히려? 우승 경쟁은 사실은 맨시티가 너무 안 미끄러질 것 같고 근데 오히려? 4위 싸움은 저도 둘 다 왔다 갔다 미끄러질 것 같아서 진흙탕 저도요. 싸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정배 아스날 역배 토트넘. 어쨌건 간에 그래도 토트넘은 기도메타밖에 없다. 예. 예.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자, 좋습니다. 정리 따로 안 할게요. 네. 뭐 이런 데서 뭐 축구공 등을 다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냥 결론 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또 기대가 있을 테니까 그대로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 정리를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하여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코너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예. 뭐 그래도 전 좋습니다. 얘기까지 안 해. 아니면 여기 쪼를 데려놓으면 어떨까? 아 그것보단 내가 낫다.